자,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전표라고 이야기할 때 전표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산회계 쪽으로 그러니까 정리가 되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입력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거래라고 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뭡니까? 신용카드 매출이나 신용카드 매입이라든가 또는 이제 수출과 관련되는 부분 등에 대한 거래를 입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반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모든 거래를 다 입력을 했었고,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거래를 입력하다 보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화면은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구성 자체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정보들이 충분히 입력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보시면 앞에서 살펴보셨던 일반 전표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는 기간을 선택을 하고 상단 부분에 붕괴와 관련되는 부분을 바로 입력을 하면 하단 부분에 붕괴가 간략하게 보여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 보면 메인 매출 전표는 구성 자체가 자,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일자 단위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월 단위로 입력을 합니다. 자, 1월 달을 선택하고 월을 일자를 입력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보통은 일자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고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변경을 눌러보면 일반 전표에서도 월 단위로 입력을 하다가 변경을 눌렀을 때 일정 기간 단위를 선택할 수 있듯이 메인 매출 전표도 변경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1월 달부터 전체 12월 달까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일반 전표에서는 바로 위에서 입력을 할 때 일반 전표를 입력할 때 위에서 계정 과목이라든가 거래처 내용 붕괴를 직접 입력을 하고 하단 부분에 붕괴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상단 부분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세금 계산서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하단 부분에서 붕괴를 보여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는 붕괴와 관련되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입력을 하고요. 하단 부분에서 붕괴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일반 전표에서는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붕괴를 저대로 하나로 입력을 하고 있었지만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전체 입력이라는 탭이 있고요. 전자 입력, 11번 매출과세, 17번 매출 카과 또는 13번, 51번, 57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별로 탭으로 입력할 수 있는 난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입력을 할 때 전체 입력이라고 하는 버튼 속에서 모든 걸 다 입력을 합니다. 전체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 나와 있는 전자 입력부터 종이 세금까지 관련되는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류를 한꺼번에 다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는
그 메뉴 자체의 구성 항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을 하실 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은 내용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와 내용은 동일한데요. 자, 일반 전표에 입력했듯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 1을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0날 입력을 하면 번호가 나오는데 번호는 기본적으로 전표 번호가 되겠습니다. 전표 번호는 1년 번호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 번호는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표 번호에 대해서도 일반 전표에서는 전표 번호 수정이라고 하는 번호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매매출 전표에서는 번호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번호를 수정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유형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유형이라고 해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과 매입을 매입매출 전표에서는 제목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과 매출 전표를 동시에 입력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매출과 매입에 대한 구분을 유형에서 구분을 하고 있다. 매출 중에서도 11번부터 24번까지, 매입 중에서도 51번부터 62번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자, 우리는 기본 유형 11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11번 선택하면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품목, 수량, 단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행된 세금 계산서에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고 품목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품, 그 다음에 수량, 예를 들어서 100개를 그러니까 10만 원에 납품을 했다라고 하면 총금액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공급가액 1,000만 원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 1,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유형에 따라서 구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여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영세율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또 달라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금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를 조회하는 방식은 일반 전표에서 조회하는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자, 플러스 키를 통해서 연준이라고 조회를 해봅니다. 그러면 연준상사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전자는 전자세금 계산서일 때는 전자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일반 전표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우리 세무사랑에서 커스가 있는 곳에서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는 하단 부분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 1번 여, 2번 0번은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종이세금 계산서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면 1번 여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붕괴를 입력을 합니다. 붕괴는 첫 번째 붕괴 없음. 붕괴가 없는 케이스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붕괴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1번 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붕괴 유형에서 1번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붕괴 유형에 대한 부분도 우리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현금으로 붕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금 붕괴를 하면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기초정보 관리에서 환경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환경등록의 회계 파트에 붕괴 유형을 제가 매출 쪽에는 404번을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매출과 관련되는 붕괴는 자동으로 404번이 되게 됩니다. 404번 이외의 붕괴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다른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 조회 방법은 코드 번호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F2번 키를 통해서 계정 과목을 찾아서 수정된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입력하는 부분이 메인 매출 전표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0날 51번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51번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원재료 구입을 했습니다. 수량과 단가가 있으면 입력하시고요. 없다라고 하면 공급가액 부분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500만 원 입력하고 자, 플러스 키를 통해서 거래처를 찾습니다. 미란 시럽을 찾습니다. 자, 미란 시럽 찾아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엔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붕괴라고 하면 1번 붕괴로 들어갑니다. 자, 출금 붕괴로 들어가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153번 원재료로 나오죠. 아까 앞에서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봤듯이 자, 우리 환경 등록에서 매입에 대해서 153번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붕괴를 한번 보시면 자, 11번 과세였을 때 현금으로 붕괴하니까 입금 전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51번 매입 붕괴에서 현금으로 붕괴하니까 출금 전표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죠. 자, 매출과 매입에 따라서 붕괴 유형의 선택 방법에 따라서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입력 방식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매입 매출 전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입 매출 전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